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단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자, 함은경 씨의 분노를 지금부터 다뤄볼 텐데요. 조선일보 신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함은경 씨, 1982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그래서 세 차례나 구속이 됐었던 그러한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오염수 괴담은 반일 민족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를 흔드는 게 목적이지 지금 다른 목적은 없다. 팩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은경 씨는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네. 알아요. 네.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때 삼민투 위원장을 하면서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동했고, 그다음에 뭐 운동권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저런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김영환이라고 네. 그때 당시에 강철 서신이라는 그걸 써서 운동권 전체를 주체 사상으로 돌려놨던 그 분도 서울대 82학번 법대였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는 잠수정을 타고 강화도에서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과 만났었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 나는 남한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체 사상을 퍼뜨려 놨는데 가서 김일성 만나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 이러면서 돌아와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반북한, 그리고 북한의 인권운동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민경우 씨라는 분이 네네. 있는데, 이분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총장을 10여 년간 한 사람이에요. 골수 주사파라고 할 수 있죠. 이분도 지금은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그 군산에서 네모 선장인가 하는, 뭐 이게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네네. 일식집을 하고 있어요. 횟집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 많이 글 쓰는 거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민주당 너희들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 네. 우리 횟집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냐. 나 물리학과인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이런 괴담을 퍼뜨려서 이런 상인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 이것도 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강력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죠. 저게 마치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반일 불매 운동을 하면서 네. 뭐 아사히 맥주 먹는 사람은 친일파고 토착외구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음식점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자카야 같은 거 하는 네네. 분들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괴담, 광우병 때에 의해서, 사드에 의해서 이어서, 그리고 또 이번 후쿠시마 이런 괴담들을 퍼뜨리면서 네. 수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어떤 저런 서민들, 네.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과거 같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광우병이나 사드 때처럼 네. 국민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어업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짜 뉴스에 피눈물이 난다면서 제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정쟁의 도구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간절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 방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어찌됐든 함은경 씨 그리고 민경우 씨, 여러 사람들이 과거에 주체 사상을 전파하고 운동권을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이제
국민의힘의 국민 공감 공부 모임인가요? 저 함은경 씨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네. 횟집 사장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왜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의한 수산물 이 문제가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까? 반일 감정의 문제입니까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핵 오염수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권이고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방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 문제입니까?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약에 함은경 씨가 얘기하면 진솔하게 횟집 사장으로서 어민은 대변하는 게 중상공인이라든가 횟집 사장의 어떤 모습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념적 접근, 이데올로기적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함은경 씨 아닙니까? 왜 이 문제를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국민의 건강권 문제를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게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의 지금 입장에서 사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삶에 지금 횟집하거나 아니면은 어민들에게 굉장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를 설명한 거지 이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상대방에 있어서 진짜 속내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우병 때 네. 사실은 반미를 주장하면서 이게 수단이었습니다. 반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광우병과 관련되어지는 집단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노렸던 건 뭐냐 하면 민경호 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실에는 눈 감았다. 네, 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야기를 했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부터 벌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도 동참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딸들이라든지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합류를 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겼듯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일 감정은 굉장히 휘발성이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면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돈봉투 사건과 같은 것을 덮으면서 내년에 총선에 있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함은경 씨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한 것은요. 함은경 씨가 제가 페북 친구라서 많이 보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양반이 그때 무릎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보로 어민들을 죽이는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면서 프레카드 들고 도보 행진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아느냐, 나 같은 횟집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시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국민공감 쪽에서 그럼 당신 와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와서 한 것이지, 저분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부터 그 시발점이 그것이 네. 아니었다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국회에 찾아왔던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문 함께 살펴보죠. 조선일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라. 살게만 해달라라고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어업인연합회가 국회를 찾아서 호소했습니다.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그렇게 잡는 인질극은 더는 벌이지 말아달라. 제발 살아가게만 해달라라면서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자, 국회에 모인 8개 지역 13명의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는 진짜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합니다. 함은경 씨의 목소리도 저희가 들려드렸었고 지금 권세진 기자님 일단 어제 국회 찾은 어업인들의 목소리도 뭐 일맥상통하는 목소리입니다. 살게만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성주 참여하고는 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모든 지금 어업인 연합회고 모든 지금 연안에 있는 이제 수산업자들 뭐 그리고 임업 그러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다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수산물 그리고 뭐 횟집 이런 네. 데까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분들도 이제 우리를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 하는데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건 또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이제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광우병 시위 주도층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것은 실체가 없는 그냥 광우병이나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팩트에 대해서는 의논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도 이제 결국 그 어업인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해 하는데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지금 결국은 광우병 괴담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뭐 여러 뭐 저기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도 그때 반 이명박 시위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반 윤석열 정부 시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불특정한 어민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지금 소금부터 해서 뭐 미역, 김 이런 수산물 모든 것들이 지금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뭐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뭐 국산을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괴담이 자꾸 떠돌고 있으니까 근데 저분들의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팩트 확인과 좀 과학적인 그 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우리 국민들, 어업인들 그리고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뭐 수산물을 다루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거듭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이제 어업인들의 어떤 고민, 고통들 우리가 다 아는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 어업이 살던 사람들처럼 생계 이어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 지금 항상 언론에서나 인용할 때 보면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의한 피해가 어민들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방출했을 때 어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는 어민들이 왜 피해를 봅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수 인질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본 시민단체에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전달하지 않습니까? 일본적 시각이라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해요. 일본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바라볼 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랬을 경우 국민이 안전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왜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까? 인질극 누가 벌이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건 과학과 미신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미신 쪽에 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은 자유국가고 일본은 공산당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저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그럴 때 그거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방사능 오염이 되고 일본 바다 앞에서 나오는 어패류가 전부 다 오염이 돼서 국민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됐으면 일본 야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의 언론은 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공산당도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의원들처럼 저렇게 단식을 하고 그리고 때를 무더기로 저렇게 성명을 내면서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나라 일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가는 게 태평양이고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돌고 돌아서 4, 5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 나라 연안에 오는 그 물이 오염됐으면 그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보는 거 그냥 왜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안 국가들 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그 의원들 전부 다 머리띠이고 머리 깎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안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단식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걸로 해서 우리 오염된 거 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세요, 지금. 6천 명이 넘는 원자력 교수들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온갖 교수들이 지금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일본이라는 얘기 빼놓고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서균열이라는 교수님이 한때 막 얘기를 하시다가 아니 2013년에는 정반대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과학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편을 드는 과학자 10명이 있습니까? 그 6천 명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제시를 못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 못하면서 맨날 일본 얘기만 하시면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핵 오염수와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네.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저희가 목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죽이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채취해서 방사능 나오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만약에 안 나오면 민주당 책임져라. 지금 성일종 의원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죠. 정청래 의원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TV조선 보도처럼 방류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먹방쇼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났습니까? 정령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 쇼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합니다. 세슘 우럭 먹방도 기대합니다. 정부 인사와 여당 지도부의 한 달 살이 세슘 먹방을 걱정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총연맹 69주년 행사에 가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반국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목소리겠죠? 들어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세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이번 지금 현재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사드 괴담이라든지 쭉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아마 하버드에서 교수님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현재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독재라든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 이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출직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고
가짜 뉴스와 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네. 이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네. 그때 제 이 책을 읽을 때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내로남불과 관련되어져서 국민의 여론이 갈라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거든요. 네. 그걸 읽으면서 정말 굉장한 통찰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저 발언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죠.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대통령은 정제되고 균형적 사고에 의해서 발언을 한다 이렇게 공식화돼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는 한쪽에 치우친 느낌 그리고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데 제가 양금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가 있어요. 그 전략가가 국민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를 들더군요. 하나가 분열, 그다음에 극단, 그리고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극단의 언어, 분열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모습은 막 반국가적 작태, 뭐 허위, 선전, 선동, 이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이 최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극단의 언어를 쓰는 경우는 국민적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한쪽에 이념적 공세를 펴는 것이 보통의 이제 정치적 수사거든요. 정치적 수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지금의 수위에 봤을 때 좀 지나치게 너무 수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통령실에 만약에 메시지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저런 메시지는 최종의 언어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권칠승 대변인, 김한규 대변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십시오. 대통령이 이게 일반 국민한테 공개되는 걸 알고도 그러신 건지 극우적 인식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허위 선동이고 가짜 뉴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정치를 퇴행화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드는 건데 우리 대통령 참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문제라고 그 부분은 정말 동의하고 누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세게 말한다는 그만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겠죠. 맥락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총연맹에서 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은 사실은 과거에는 반공연맹이었어요. 이게 이제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우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도 있고요. 적개심이라든가 반발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정치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고 거기에 대한 반발 중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박성중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극우적인 발언이다, 역사 왜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그 시대를 경험했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시대를 경험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치 북한이 대통령 입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북한은 무슨 평화 집단으로 계속 묘사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건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친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지적이 있었다. 그게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을 그게 왜 극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런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극우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 북한의 김정은을 무치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의 방류가 이제 곧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막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단식을 하는 의원들도 등장을 했죠. 그중에서 우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IAEA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IAEA 말고 UN 기구에서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IAEA는 UN 산하 기구라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IAEA는 핵무기 사찰 기구지 지금 여러 가지 방사능 사고 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IAEA는 일단 UN 산하 기구인데다가 방사능 사고 등에 대한 대응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잘 모르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금 의원님, 이 뭐 우원식 의원의 주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일단 IAEA가 UN 산하 전문 기구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AEA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IAEA에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IAEA에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UN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UN도 일본이 아마 분담금을 세계에서 3번째 정도로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유엔에서 한 거는 그럼 믿을 수 있나? 이 자체의 논리가 일단 성립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에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유엔에서 총회를 할 때는 각 나라에서 파견된 유엔 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사는 어디서 하느냐? 행정부에서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게 총회의 아젠다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네. 그리고 다 세계의 웃음거리를 만들 겁니다. 아마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괴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마 수출을 하는 그런 남들이 보면은 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 나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찰단도 보냈는데 제대로 시찰단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경우는 원자력 기능 기구인데, 네. 그리고 지금 양금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본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유엔이 됐든 뭐 유엔 기구겠죠. 그런 아니면 국제의 뭐 시민사회가 됐든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실에 조금 더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 후쿠시마 사태가 12년 전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에 있는 유수의 MIT 대학에서 그 관련한 방사능 관련한 내용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실 3개월이 지나고 그 후쿠시마 바다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사실 그 방사능과 관련되어진 걸 채취해 봤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수치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발표돼 있고요. 그다음에 IAEA에서 본인들만 이것을 사찰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저기 알포스라고 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다 일치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IAEA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더 하면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면요. 네. 그린피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 후쿠시마 앞으로 모여와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뭐 시위단체들이 와서 일본이 정말 뒤집혀야 됩니다. 아무도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그게 과학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